자, 우리 오늘 시간은 확률과 통계. 발음 왜 이래? 확률과 통계. 지금 자꾸 소음 들어오네. 잠깐만 멈추고 커피 한 잔 타올게요. 자, 진행할까요? 오늘은 다시.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3단원 이항정리와 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항정리랑 분할인데 요것도 선생님이 미리 찍어뒀던 강의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링크로 좀 달아놓을게요. 강의를 중복해서 찍기는 좀 귀찮으니까 그 영상이 조금 선생님이 좀 약간 좀 약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좀 피곤했을 때 찍은 거라 목소리가 좀 졸리긴 해요. 그래도 거기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한다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 본문이랑 댓글에다가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추가적인 부분을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그 영상을 보면은 이항정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어요. 개수 찾는 거, 이항정리의 공식들 어떻게 유도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에 써먹어야 되는가, 그것들은 약 30분 정도 되는 강의인데 그거를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먼저 그러니까 지금은 강의를 막 따라오지 말고 잠깐 이 영상을 멈춰놓고 본문에 있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세요. 이제 전문 유튜버들은 여기로 가면은 영상이 나와요 라는 거 되게 잘 하시는데 나 그런 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혹시나 내가 할 수 있게 되면은 여기 뭔가 뜰 거야. 알았지? 여기 뭔가 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미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뭔가 뜨신다면은 요걸로 들어가셔서 우리 학생들 링크 꼭 보고, 너 아직도 안 보고 있지? 그거 보고 오세요. 보고 온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부분은 그 영상이 없는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하는 방법의 수,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솔직히 터놓으면은 선생님 분할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교육과정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치? 행렬이란 것도 사라지고 막 많은 게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건 사라지고, 확률과 통계 2라는 조합에서는 선생님 중복잡 본 적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애들 가르칠 때 좀 애먹었다고. 자, 그래서 자연수의 분할도 딱히 해줄 말은 없어요. 자연수의 분할 이렇게 써있는데 딱히 해줄 말은 없고, 오히려 문제 풀이 과정 중에서 이 분할 파트는 대표 유형보다 그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있더라고. 그 의미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다루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고 다루는 게 님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말들 앞만 봐봐야 좀 그래요. 그냥 좀 난 그렇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딱 문제로 잘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정말 야, 이건 정말 뇌를 자극하는 문제구나. 선생님은 원래 처음에 이거를 노가다로 생각을 했어요. 노가다 문제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뇌를 자극시켜주는, 생각을 길러주는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여기서 이론 설명하듯이 다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선생님 실력이나 내가 알고 있는 정도가, 너희들 이거 좀만 공부하면 나랑 비슷한 정도로 알게 돼요. 그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접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문제를 찾아 푸는 스타일은 아니잖니. 그래서 자연수의 분할은 거기 가서 문제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05번 집합의 분할은 그냥 이것만 기억합시다. 자연수의 분할은 P고 n, s, 자연수 n을 k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하여라, 이런 거죠. 집합의 분할은 s라고 하죠. n, k. 이 둘의 원소가 n개인 집합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시오, 이런 얘기일 겁니다. 4번과 5번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자연수의 분할은 어차피 자연수로 분할하는 거야. 예를 들면 P3,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거 1로 3개, 3을 자연수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1, 1, 1 밖에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1, 이 모든 숫자들은 다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자연수를 같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집합의 분할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집합,
짜증이 나죠. 합시다. 그냥 집중할게요. 어떤 집합, 원소가 3개인 집합을 3,2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여라 라고 한다면 A랑 A2, A3 또는 B1, A2랑 A1, A3 A3랑 A1, A3, A1, A2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다른 애들로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3가지가 나오지. 1개, 2개로 쪼개는 것밖에 없는데 분할 가지수는 총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집합의 분할은 6번 분할하는 방법의 수인 유형 6 센수학 기준으로 6번 분할하는 방법에서 분할 방법의 수의 연장선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분할 방법의 일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할 방법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A, B, C, D, E, F 6명이 있다고 해. 서로 다른 6명의 사람은 당연히 다르죠. 6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내가 몇 조 나누는 거다. 사람 몇 대면 사람을 나누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상황을 나눠볼게요. 2명, 4명 얘들을 분할하는 경우의 수 6명을 2명, 4명으로 나누는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직접 이거를 분할을 관장하는 뭐 선생님이나 조장이거나 반장이야. 그래서 학생들을 나눠줘야 돼. 그럼 6명 중에 2명을 뽑아. 야, 너희들은 한 조 해. 남은 4명 너희들끼리도 한 조 해. 이렇게 하는 거야. 2명도 나눠주고 4명도 나눠줘야 되니까 둘은 곱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맨 마지막은 항상 1로 끝나요. 4시 4. 남은 애들 다 분할시켜줘야 되니까. 이 분할 방법에서 나오는 모든 식은 맨 마지막 항이 1로 끝나는데 1로 끝난다고 생략을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 순간이 와요. 다음 문제에서 보여줄게요. 요건 이해됐죠? 2명 나누고 4명 나누면 된다. 그냥 콤비네이션이지. 두 번째 2명, 2명, 2명 이 6명을 둘둘둘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6명 중에 2명 나누고 4명 중에 2명 나누고 2명 중에 2명 나눠. 아까도 말했지만 맨 마지막은 1로 끝나요. 1로 끝나는 줄 알면서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보여주는 예시가 있죠. 선생님이 볼펜이 4개 있어. 4개의 볼펜을 2개 나누고 싶어. 처음에 얘를 골랐어. 이게 4C.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C로 얘를 골랐어. 자,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요 경우와 다시 원래대로 가서 처음에 4C2로 분할을 얘네를 집었어. 그 다음에 2C2로 얘네를 집었어. 이 경우는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할된 결과가 똑같아. 뭐만 다르냐면 내가 처음에 집은 게 얘냐 이것만 달라. 집은 순서, 분할을 시킨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도 결과가 똑같으면 분할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이 중요한 거라서 상관없이 다 똑같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걸 없애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경우의 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빼거나 나누어서 중복되는 경우를 없앱니다. 그래서 이 분할에서는 이거를 중복되는 경우를 없애는 과정이 나누기로 들어가는데 요 R자리에 NCR 중에 R자리에 같은 숫자가 보이면은 그거 보이는 것만큼 300분의 1 3개 보이니까 300분의 1 아까처럼 6C가 없고 4C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200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곱해줌으로써 중복되는 경우를 제거해주고 제거해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 1이라고 안 써버리면은 님들 눈에는 2가 2개밖에 안 보여요. 6C, 4C. 그러면 200분의 1을 곱하겠지. 그리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하는 과정 중에서는 맨 마지막씩 항상 빼먹지 말고 쓰세요. 좀 더 그지같이 해볼까? 2명, 1명, 1명 이렇게 나눠보자고. 6C2, 4C2, 2C1, 1C1 이러면은 2 두 개 보이죠? 200분의 1 두 개 보이죠? 200분의 1 R자리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200분의 1이 되는 거지. 보이는 개수만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집단 내에서만 이게 적용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둘 하나 뽑았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서 문제라는 게 풀다 보면은 이 집단에서 뭘 뽑고 또 몇 개의 C가 들어가.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구나. 그냥 문제 가서 얘기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이 강의 영상을
이항 정리를 다 떼놓고 알아서 보고 오라고 했고, 지금 여기까지 봤다면 님들은 이항 정리를 봤을 겁니다. 이항 정리를 봤다고 치고 들어가지만 문제풀이에서는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하면서 할 거예요. 그 영상 30분짜리 영상 좀 되게 처지고 피곤할 때 찍은 영상이라 보시면서 졸렸을 테니까 보고 온 거 고생했다라는 어떤 의미로 내가 너무 문제만 따다닥 계산하지 말고 그 강의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알려주면서 넘어가는 걸로 영상을 준비할게요. ax 더하기 x분의 2의 5승에서 뭐야 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날라오는 것 같아. x 세제곱의 개수가 160이다. 자, 이거 무슨 책 보면 다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 알려줬어? 강의에서 가로가 5개 있어. 5개의 가로에서 ax를 뽑든지 혹은 x분의 2를 뽑든지 둘 중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과정을 보일 건데 그걸 다 계산했더니 x 세제곱이 나와야 된다. 다 뽑아가지고 곱할 거거든. 다 곱할 건데 그러면은 ax를 몇 개를 뽑아야 나머지가 x분의 2로 나오고 그게 세제곱이 될 것인가? 대충 찍어보면 되죠. ax를 4개를 뽑으세요. 그럼 4승은 나왔단 말이야. 그치? 어차피 x분의 2는 차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제곱 이상을 만들어 놔야 돼요, 미리. 그 다음에 남은 한 개를 x분의 2를 뽑는다면은 계산하면 x 하나가 4개를 x 4승이 있는데 하나 나누니까 세제곱 나오죠. 5 곱하기 a 4승 곱하기 2 x 세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있는 게 x 세제곱의 개수가 될 거예요. 이걸 굳이 막 5c 아래 ax의 r승에 x분의 2에 5-r승 해가지고 x r승 더하기 r승 마이너스 5 해서 x의 2r승 마이너스 5는 이게 차수니까 얘가 3이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들어가다가 틀린 애들 좀 있어요. 특히 중위권 때 전국 등수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중위권쯤 되는 친구들은 이거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머릿속으로 해봐. 몇 개인지 머릿속으로 못하겠으면 쓰면서 해봐요. 뭐 내 5개밖에 없잖아 어쨌든. 그치?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95번 바로 이항기수 문제가 나오네요. 뭐냐? 로그 2에 NC0 NC 1 곱하기 3 NC 2 곱하기 3의 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 NC n 곱하기 3의 n승 이걸 다 계산했더니 60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식 그 링크에 있던 이항정리 강의 영상 보면은 이 식이 x에다 3을 대입한 것과 식이 꼴이 똑같아요. x에 3 대입한 거라고. 그 식의 근원은 뭐였어? x 플러스 1의 n승의 전개식이었죠. 전개식인데 x에다 3을 대입한 거야. 즉 4의 n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4의 n승 4의 n승은 2의 2n승이 되니까 2n이 앞으로 나가죠. 2n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이잖아.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2n이 60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쯤 돼서 혹시나 또 내가 좀 쓸데없이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애들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의 특성상 강사는 학생을 믿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왜냐면 좀 나를 어처구니 없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이후로 몇몇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선생님 제자 3년 동안 내 제자인데 3년 동안 그 3년 중에 단 1년을 첫 1년을 제외한 남은 2년을 성적표를 위조해 가면서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배워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떠들고 노는 시간이 있더라도 내가 시간을 좀 그런 시간이 조금은 있더라도 그렇게 수업을 여유 있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겨를이 없어서 항상 수업 때 모든 건 너네 양심에 맡긴다. 열심히만 해오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죠. 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걔를 3년 전에 보고 마지막으로 연락도 안 하거든. 원래 선생님은 내 손을 떠나간 제자랑은 연락을 안 해요. 맞잖아, 그치? 니들이 연락 오면 받아주는데 그게 맞죠. 보고 싶은 제자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애들이 대학을 못 가서 아니에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도 물론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애들을 통틀어서 아웃풋은 선생님입니다. 내가 제일 잘 갔어.
그래도 뭐 설령 내 제자가 의대를 간다 하더라도 내 걔를 알고 지낼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몇몇 학생들한테 차마 말 꺼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애들을 가르치면서 무난하게 잘하는 애들 데리고 잘하게 만들어줘서 애들 대학 잘 보내고 막 그러면서 이 일을 10년간 해온 게 아니라서 좀 안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불신 관계라는 게 그래도 이제는 이 유튜브 덕분에 님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수업 시간에 좀 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은 것 같네요. 자, 다음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 그럼 이 전개식을 한번, 어차피 얘는 제곱이랑 1차밖에 없으니까 얘가 전개했을 때 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x만 5개 라고 곱했으면 x 5승이 나왔을 거예요. 얘를 4개, 얘를 하나 썼으면은 x가 세제곱 나왔겠지. 4승인데 x분의 1 하나 곱하니까 얘 2개, 아니 얘 3개, 얘 2개면은 x가 나왔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왔으면 느끼셔야 돼요. 차수가 둘씩 줄고 있어. x제곱분의 1을 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x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은 x세제곱분의 1, 그 다음은 x 5승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총 6개의 항이 존재하는 거죠. 그 중에서 20과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 수 있는 애는 지금 보니까 x분의 1이 여기 있는 x랑 곱해서 상수항이 나오는 거 말고 없네. 이해되죠? 그럼 상수항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왼쪽의 x와 5개 중에서 x를 몇 개 뽑아야 x분의 1이 나오냐면 5개, 4개, 2개,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 2개만 뽑으면 됩니다. 5개 중에 2개를 x를 뽑는다면 3개가 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 계산하면 x분의 1 나온단 말이에요. 지워지죠? 5c니까 답은 10이 나오겠네. 오랜만에 계산 한번 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303 요거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거 또 강의 한 30분짜리 강의 떼놨으니까 이 영상 자체는 20분, 15분, 20분 안에 끝날 것 같네요. 다른 영상에도 밝혔지만 내가 왜 유튜브로 이렇게 진도 빼는 강의를 찍을 걸 생각을 못했는지 아쉽네요. 물론 한 번 고생하는 거지만 몇 년 울고 먹지도 못하네요. 내년까지밖에 못 울고 먹겠다. 그치? 또 새로 찍어야 되고. 아휴, 갑시다.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전개식은 x제곱 개수. 싫어요? 귀찮아 죽겠네. 얘도 차수가 여러 개고 얘도 차수가 여러 개야. 하지만 다행인 것은 x분의 1 같이 분수 형태의 유리식이 없네요. 유리항이 없어.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항이 없기 때문에 요거까지 거 상수 x제곱 블라블라 나오겠지. 얘도 상수 x제곱 블라블라 나오겠지. 근데 세제곱이 넘어가는 놈이랑 곱해서 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상수항이 오른쪽에 2차항과 왼쪽에 1차항이 오른쪽에 1차항과 왼쪽에 상제곱 2차항이 오른쪽에 1차항과 곱을 이루었을 때만 x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간단하게 들어가지만 계산이 귀찮은 거예요. 5개 중에 x를 하나도 안 뽑는다면 전부 다 1이 나올 거고요. 4개 중에 x를 2개를 뽑는다면은 남은 2개는 2로 뽑힐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요거를 지금 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5개 중에 x를 1개 뽑으면 나머지는 1인 거죠. 그 다음에 4개 중에 x를 하나 뽑는다면은 나머지는 2가 되겠습니다. 5개 중에 x를 2개를 뽑아 어차피 나머지 1이니까 안 쓸게요. 4개 중에 x를 아예 안 뽑으면 되는 거죠. 2에 4에서 계산을 다 하면은 64, 24 x 제곱 되겠고요. 40 곱하기 8 얼마야? 320 x가 되겠고요. x 제곱이 160 x 제곱이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요. 숫자가 꽤 크네. 설마 괜히 썼다가 쌤 이거 답 틀렸어 라고 댓글 달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다 틀렸어도 알아서 해보세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306번. 자, 306번을 풀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언급을 해 나가자면은 등비수열 합공식 초항과 공비를 알 때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또는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승 둘 중에 분모 어떤 식을 쓸지는 분모를 기준으로 쓰는 거죠. 분모가 플러스로 나올 수 있는 식을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자꾸 치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치면 안 되는데.
롱롱롱롱롱롱롱롱. 자, 아무튼 이 식을 보아하니 초항은 1 플러스 x고 항의 개수가 10개를 더하고 있고요. 공비 또한 1 플러스 x입니다. 이 경우는 이 식을 적용시켰을 때 저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r-1이니까 1이 빠지면 분모 x만 남고요. 초항은 1 플러스 x 1 플러스 x의 10승 빼기 1. 조금만 전개를 해서 보자면은 결국 1 플러스 x의 11승 빼기 1 플러스 x인데, 문제를 보면은 x의 개수, 1차 항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1차 항. 이거를 다 풀었을 때 1차 항의 개수. 이미 분모에서 x를 하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1차 항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 1차씩 나오려면은 분자 단위에서 x제곱 2차 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얘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1승에서 x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11개 중에 2개를 x를 뽑으면 나머지 1이니까. 그걸 x로 나누면 끝나죠. 척척척. 그쵸? 답은 11시 2가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309번. 309번 항이 3개예요. 항이 3개라서 지금까지 풀던 것과 풀이가 바뀝니다. 이것도 아마 강의 영상에서 언급을 했겠지만, 이것도 또 너무 쉽지 않나, 얘는? 얘 좀 너무 쉬운데? 얘 너무 쉬워요. 그냥 310번으로 할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강의 영상에서 언급을 했겠지만, 요거를 푸는 거. 원래 컨비네이션, 원래 이거를 다 실어 풀 필요가 없어요. 나 지금 11개 중에 2개를 x를 뽑았다 라고만 쓰고 있잖아요. 그건 왜냐면 선택지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이야, 항이. 11개 중에 2개를 x를 뽑았으면 남은 9개는 다 1로 뽑겠다는 얘기거든. 나머지는 다 1이다 라고 정해진 거야, 운명이. 근데 이렇게 항이 3개가 되면은 문제에서는 x제곱 y, z의 개수를 찾으라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4개 중에 2개는 x를 뽑아야 되겠네. 나머지가 문제인 거야. 나머지 2개를 y 하나, z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거든. 이거 이 풀이가 적용이 안 돼요. 항이 2개, 남은 항이 2개가 돼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내가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 보는 거야. x가 2개 나오시고요, y 하나 나오시고요, 마이너스 2z 하나 나와주시면 돼요. 근데 괄호가 4개가 있었단 말이야. 4개의 괄호 안에서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다 다른 걸로 계산이 돼서 그 경우를 다 더해준 게 결국 최종적인 그 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x, x, y, z 뽑은 거랑 x, y, x, z 뽑은 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돼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결국 더해질 거예요. 이해가 되죠? 결국 그런 얘기거든, 이 전개한다라는 게. 그러면은 이 4개의 구성 요소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xx, y, z의 곱이 존재할 겁니다.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x가 2개가 같아. 4팩 나누기 2팩. 나머지 한 개씩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죠. 그거만큼 x가 2개 곱해져 있을 거고 y 하나 곱해져 있을 거고 마이너스 2z가 하나 곱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내가 옛날 유튜브 내가 찍은 강의 잘 안 보기 때문에 그 강의에 이 영상, 이 접근 방법에 대한 해설이 없다면 추가 녹화를 하든지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도 충분히 얘기는 해준 것 같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 있으면 질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댓글이건 카톡이든 그렇게 해주시면은 최대한 맞춰서 해결을 해드릴게요. 이 문제 넘어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이항계수 성질이 마지막 아니야? 이항계수 성질은 마지막은 아니구나. 분할 있지, 분할. 이항계수 성질은, 이항계수 합은 내가 하나만 풀고 넘어갈 건데, 이항계수 성질은 문제를 몇 개 좀 풀어야 돼요. 왜냐면 강의 영상에는 유형을 한 8가지 정도로 분류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풀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좀 풀 거예요. 312번 봅시다. 312번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쫙 써주면은 1시 0, 2시 1, 3시 2, 4시 3 어디까지 가니? 선생님이 이걸 지난 일주일 전에 수업을 했거든? 6시 5까지 갔던 것 같아. 그치, 6시 5까지 갔어요. 정확해. 자, 1시 0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2시 0으로 계산해주면은 이 공식이 나옵니다.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이라는 거는 n이 똑같고 r이 하나 차이 나는 숫자라면은 n은 하나 커지고 r은 큰 거를 갖다 쓴다. n은 하나 커지고 r은 둘 중에 큰 수를 쓴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C형을 2C형으로 바꾸는 순간 공식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둘 더하면은 3C1 되고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4C1 2 되고요. 그래서 5C3 6C4 결국 최종적으로 이 식은 7C5 하나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 단원이 요 이항계수 성질이 어렵다 라고 하면 그 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그 영상에서도 내가 아마 1 플러스 x 6승 가지고 복습 한번 꼭 해보라고 이야기 했었을 겁니다. 자, 유형 8번의 풀 문제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315번 풀 거고요. 318번, 315, 317 많이 풀어야 되네. 318 많이 풀어야 돼. 좀 우울한데? 일단 그렇게 먼저 풀게요. 알았죠? 315, 318, 317 이렇게 세 문제. 자, 315번은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NC1부터 NC2 해가지고 모조리 다 더해서 NCN까지 가서 얘가 500부터 1000 사이에 어떤 숫자가 되기 위한 n의 값을 구하여라. 우리 공식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애입니다. 그 수업에서 이항정리 수업에서 NC0까지 있었으면은 이건 모조리 더한 게 1 플러스 x의 n승에서 x의 1을 대입한 형태였기 때문에 2의 n승이 되네요. 근데 얘가 원래 없었잖아.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없애주자면 꼴랑 NC형은 1이에요. 1. 1을 n번 곱해서 1을 뺐더니 500에서 100, 1000 사이 숫자가 나왔다. 2의 9승이 512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9가 돼요. 아무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2의 9승이 510이구나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아, 저 공식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317은 특징적인 거를 딱 식을 보고 우리가 그 강의 영상에 있었던 것 중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블라블라 나와서 더하기 50C 49. 얘는 특징적인 건 뭐냐면 부호가 왔다리 해요. 그치? 근데 우리 강의 영상하고 다른 거는 강의 영상은 짝수에서 부호가 플러스였고 홀수에서 마이너스였는데 얘는 그 반대야. 그래서 그걸 맞춰줄 거고요. 또 뭐도 없어. 심지어 50C형과 50C, 50이 없지.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있다 한다면 마이너스 50C형 짝수니까요. 마이너스 50C, 50 이렇게 있었겠죠. 이 두 개를 해봐야 1이니까 2를 뺀 거야. 더하기 2를 이렇게 써줍시다. 이러면 원리식하고 똑같죠.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51개의 항을 마이너스를 뺐으면은 50C0 빼기 50C1 더하기 50C2 이렇게 홀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일 때 플러스가 되는 강의에서 봤던 형태의 식이 나타납니다. 요 식은 뭐냐면은 1 플러스 x의 50승의 전개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식이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가 되니? 0 돼요. 0. 다음이 0이야. 답은 2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거를 그렇게 유추해 가면서 떠올려 가면서 비교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318번 갈게요. 16C 1, 3, 15 7C 0, 7C 3 16C 1, 16C 3 16C 5 블라블라 16C 15 7C 0, 7C 1, 7C 2, 7C 3 자, 분자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홀수만 더하고 있어요. 홀수. 숫자는 홀수와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홀수만 더했어. 반만 더한 거죠. 그냥 다 더했으면 2의 16승이었을 텐데 그거를 반만 더한 거야. 분모는 0부터 3까지만 더했어. 0, 1, 2, 3, 4, 5, 6, 7 8개의 항 중에서 0, 1, 2, 3 3개 아니 4개 반만 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합의 절반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끝났고 문제 맨 뒤에서 또 나오거든. 내가 알기로 요거 그때 가서 또 나 부족한 유형들을 강의에선 다뤘지만은 대표용으로 선택되지 않은 문제들을 또 마저 더 풀어줄게요. 이제부터 분할을 갑니다. 분할은 내가 이 강의 초반에 얘기했지만 유형 9는 그냥 첫 번째 문제 풀면 되는데요. 유형 10번은 326번을 풀 거고요. 저기 유형 13번 다음 페이지 50쪽의 유형 13번도 337번을 풀어줄 거예요. 그런 걸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
이항계수 성질이 더 안 나오네? 와우. 그럼 내가 뭐 풀어줘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없네. 원래 이렇게 쉽게 안 나오는데? 지나갔네요. 305번. 305번은 그 유튜브 이항정리 강의의 맨 마지막에 다뤄졌던 되게 긴 복잡한 X의 10승 찾는 문제였을 겁니다. 한번 잘 비교해서 접근을 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이나 질문 남기시고요. 톡으로. 아무튼 그렇게 될 거고요. 남은 문제는 후딱후딱 풀고 이번 강의도 끝을 낼게요. 321번 자연수의 분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별거 없어요. 7을 5개 이상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7을 5개 이상의 자연수로 분할한대. 그러니까 5개 이상이니까 7,7이 있을 수 있고 7,2가 6이 있을 수 있고 7,5가 있을 수 있죠. 7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7개를 분할하려면 1을 7번 더하면 됩니다. 둘, 셋, 넷, 다, 7, 그치? 6개를 분할하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가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6개 중 하나가 줄었지. 그쵸? 5개는 이렇게 하면 5개야. 그럼 1과 3을 이용해서 좀 더 분할할 수 있어요. 1, 2, 2. 더 이상의 분할 의미가 없습니다. 1개, 2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다 더하면 되는 거. 노가다죠? 대부분은 노가다예요. 이 값을 찾는 것 자체는 노가다인데 이 값에 담기는 의미가 326번을 보시면은 재밌어요. 이게 약간 뇌 자극하는 것 같아. 자, 325는 326을 푸시고 나서 접근하시면 풀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책 앞에서도 나와 있는 식 같은 거예요. P30,K는 P30-K,1 P30-K,2 해서 P30-K,K가 됩니다. 요거가 어떤 식으로 접근되는 거냐면은 상황을 박스도 읽어보세요. 박스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뭘로 할까? 탁구공 30개를 동일한 상자, 구별할 수 없는 상자 K개에 나누어 담는 경우에 씁니다. 잠깐 위로 가서 요거랑 연결 해볼까? 서로 또 뭐 구별할 수 없는 똑같은 동일한 탁구공 7개를 7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아야 돼. 근데 자연수의 분할에서 기본적으로 빈 상자는 없도록 해야 돼요. 상자가 비면 안 돼. 그러면은 공도 7개, 상자도 7개면 한 개씩밖에 넣을 게 없어요. 오케이? 공 7개인데 상자가 6개면 어느 한 상자는 2개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의 접근인 거야. 그러니까 2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상자도 동일하거든. 2가 몇 개 있느냐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 요 문제도 들어가 봅시다. 일단 동일한 상자 K개에 나누어 담아야 되는데 빈 상자가 없어야 되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K개의 탁구공을 상자에 한 개씩 미리 담기. K개의 탁구공을 미리 담아버려 그냥. 야 돌겠다. 선생님 감기 올 것 같다. 금요일 수업 때 감기 걸린 자식이 있어가지고 아이씨 어이 또 밤 춥고 막 돌겠네. 아무튼 K개의 탁구공을 저기다 하나씩 넣으시면 남아있는 탁구공은 남은 공 30에서 K개 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 빼기 K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남은 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남은 공을 한 상자에 몰아서 넣을까? 남은 공을 2개의 상자에 몰아서 넣을까? 남은 공을 남은 상자 전부에 몰아서 넣을까? 그것들입니다. 얘가 바로. 이해돼요? 그럼 이 경우 말고 더 이상 생각할 경우가 있나? 30개의 공을 K개의 상자에 나눠 담을 건데 남은 공 한 상자 빈 상자는 없어야 되니까 일단 하나씩 다 줬어. 주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한 군데다 다 집어넣을까, 2상자에 나눠 넣을까, 3상자에 나눠 넣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얘가 가고요. 남은 1개, 2개, 3개, 4개, 5개에서 얘가 나가 돼. K개의 상자에 넣는다 해가지고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해줄게요. 근데 한번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상황을 내 손에 공이 30개 있고 내 눈앞에 박스가 7개 있는, 아니 K개 있는데 비닐박스 없게 해달랬으니까 일단 K 한 개씩 나누어 담아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328번. 잠깐만, 목이 너무 아픈데. 자, 이어서 갑시다. 328번. 똑같은 쿠키 6개를 똑같은 접시 3개의 빈 접시가 없도록 나눠 담는 방법에서 우리가 바로 앞 유형에서 자연수의 분할에 뇌를 자극한다 그랬잖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분할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대부분의 문제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6개의 쿠키를 3개의 접시에 비지 않게 담으려면 4개, 1개 담을 수 있죠. 이거죠. 이거 지금 6,3이죠. 그 다음에 4개를 쪼개서 3개, 2개, 1개 담을 수도 있겠고 2개, 2개, 2개 담을 수도 있겠고 더 이상 있겠습니까? 없죠. 3가지입니다. 노가다에 노가다. 실제로 계산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332번. 집합의 분할이네. 집합의 분할은 계산이 좀 노가다가 아니에요. 난 이건 차라리 좀 괜찮다고 봐요. 자, S4,2입니다. 상황은 4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눌 건데 이 경우는 공집합은 무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집합으로 나누는 거는 분할한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원소 4개를 둘로 쪼개는 방법은 1개, 3개로 쪼개는 것과 2개, 2개로 쪼개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를 1개, 3개로 쪼개는 방법은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3개 골라놓으면 끝입니다. 또 얘는 4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2개 고르면 되는데 2가 2개 보이는구나. 200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 2가지 경우를 더해주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서 유형 13번은 예고했던 대로 337을 할 거예요. 337 두 번째 문제. 이것 또한 뇌를 자극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S 3,1이 1이고 S 3,2가 3일 때 S 4,2의 값을 찾는 거예요. 4개의 집합을 2개로 분할하는 건데 원소가 예를 들어 A, B, C, D가 있었다고 해. 문제선 1, 2, 3, 4니 난 문제랑 똑같이 할게요. 1, 2, 3, 4 이 4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었다고 하면은 어차피 부분집합 2개로 나눌 거예요. 부분집합 2개로 나눌 건데 어떻게 하냐면 원소 4만 떼놓고 보자고. 다 무시하고 원소 4만 떼놓고 보면은 이 원소 4를 only 4라고 하자. 원소 4가 지 혼자만 있는 경우, 혼자라니까 only 4 그러네. 언론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쵸? 상관없을 것 같은데 표현은. 그쵸? 4 혼자만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여기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낼 거기 때문에 남은 3개의 원소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오케이? 근데 4가 누구랑 같이 있어? with 4야. 4가 다른 원소들과 어울려 있을 것이라면은 2개의 집합에 일단 3개 1, 2, 3을 분할해줘요. 그게 S3,2예요. 그러면 애들이 분할돼 있어. 그럼 4가 어느 집합을 고를래 결정하는 게 2가지가 생기겠죠. 곱하기 2가 붙는 겁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원소 4개를 집합 2개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그럼 원소 3이 혼자 있을 때는요 3,2에서 여기서 혼자 3이 있고 여기 1, 2가 있는데 4를 여기다 집어넣은 경우 원소 3이 혼자 있겠지. 원소 1이 혼자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7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337의 접근 방법으로 유형 336번을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그냥 한번 다 해보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답은 한번 내보시고요. 계산 과정을 살펴서.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자면 S4,2라는 거는 결국에 이거 또는 이거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더해줘야 되죠. S3,1과 S3,2를 2배 한 것을 더해주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 따를 필요 없이 숫자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유형 14, 339를 해볼게요. 내가 이제 오늘 강의 하나만 더 찍으면 그만 찍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피곤하네요. 아침부터.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난 여기서 좋아하는 게 원래 배였는데, 배랑 귤? 굳이 있으면 먹을 만한 게 배랑 귤 정도일 것 같네요. 아마 귤만 먹을 것 같아. 까기가 편하잖아. 지금 과일 안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시죠?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거래.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은 그 문제의 성질을 바로 파악해야 되는데,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328번 보면은 쿠키도 똑같았고 접시도 똑같았어요. 근데 자연수의 분할은, 아니 집합의 분할은 과일은 6개가 다 달랐고 바구니, 담는 바구니 통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누어 담는 애들이 같은가 다른가로 집합이냐 자연수냐 이거를 구별하시면 돼요. 어쨌든 바구니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도록 담아야 되니까 문제 상황은 S 6,3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1개, 2개, 3개로 담을지, 2개, 2개, 2개로 담을지, 1개, 1개, 4개로 담을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경우는. 그러면은 6개의 과일을 6개 중에 3개, 3개 중에 2개, 1개 중에 1개를 고르시든가, 6개 중에 4개, 아니 2개,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 고르시려면은 2가 3번 보였죠. 그래서 300분의 1을 곱하시든가, 아니면은 6개 중에 4개,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 해서 200분의 1을 곱하시든가, 이거를 다 더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44. 학생을 3명 1명으로 나누어 각각 급식실, 아니 과학실, 화장실, 급식실을 청소하도록 이래요. 혼자 걸리는 좀 불쌍하네요. 7명을 셋 하나로 나누는 거는 7명 중에 3명 골라주고, 4명 중에 3명 골라주고, 남은 1명은 혼자 놔두고, 3, 2개 보니까 200분의 1 하나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학생을 나누었을 뿐이야. 세 그룹의 학생을 세 곳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순열할 때 얘기를 했어요. 3팩토리얼입니다. 3개를 몽땅 3군데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3팩토리얼이죠.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항 정리와 분할 단원의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일걸? 그럴걸? 그렇죠. 마지막 문제. 이게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하기 문제는 푸는 이들마다 약간 다른 게 있겠지만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위에서부터 분할을 해요. 이렇게. 일단 내가 이대로 조를 짜려면은 크게 셋 나눠야 돼요. 6명 중에 3명, 3명 중에 3명. 그러면 200분의 1이 일단 붙겠지. 그 다음에는 이 3명 중에 누가 부전승할래만 골라주면은 얘네들이 붙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A랑 B의 매치야. 그거를 B 대 A로 쓰는 거는, 이거는 뭐 둘 똑같은 거예요. 두 번 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룹에 A, B, C 팀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A, B, C 중에 누가 부전승 갈래? 이것만 골라주면 돼서 3가지.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도 누가 부전승 할지만 골라주면 남은 둘끼리 붙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써 풀이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나 급한 마음에 이항정리 강의를 안 듣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 항상 그거를 좀 챙겨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